3단원이고요. 제목은 소리와 빛. 3단원 큰 제목은 소리와 빛. 그래서 실제로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소리에 대한 내용, 빛에 대한 내용, 소단원으로 두 가지로 쪼개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리와 빛의 공통점은 뭐지? 파동이라는 거, 파동. 그래서 3단원은 파동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파동학. 오케이? 근데 희한하게 이번 책에는 많은 파동이 지진파도 있고 빛도 있고 전자기파 뭐 소리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소리하고 빛 딱 두 개만 집중을 하더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파동학으로 설명을 할 거고 이 파동학 안에서 소리가 어떤 성질, 빛이 어떤 성질 이런 식으로 한다고 설명을 할 거야. 근데 나는 17년 동안 애들 물리 가르치면서 파동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파동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왜 그런가 그래서 괴리감이 느껴서 고민을 해봤더니 평상시에 쓰지도 않는 단어들이 막 튀어나와서 그래요.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한번 쓰지도 않는 단어들이 엄청 튀어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용어 정리가 제일 중요해. 용어 정리. 일단 첫 번째, 파동이 뭐죠? 파동이 뭐냐? 용어 정리를 하자면. 다들 이러고 이거요? 그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파동은 4개의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매질의 진동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4개의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매질은 진동하고 에너지는 전달한다. 오케이? 매질은 중간 매개체가 되는 물질로 선생님이 지금 성대를 떨어서 만드는 소리가 니네 귀에 들어가고 있지. 그지? 그때 매질은 공기가 될 거고 칠판 여기다 귀때기 대고 있는데 칠판을 빵 때리면 시끄러워. 이때 매질은 칠판이 되는 거고 이 매개체가 진동을 한대요. 진동의 차이가 뭐냐? 진동하고 이동의 차이. 매질의 질점이 이동을 해. 그래서 돌아오지 않아. 그럼 이동이라 그래. 근데 갔다가 오고 갔다가 와서 자기 위치를 계속 고수를 한다. 그럼 그건 진동이라 그래. 매질은 진동을 하고 에너지는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매질의 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이 있다. 그럼 그걸 뭐라 그럴까? 매질의 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질량 중심이 여기 있어요. 이동을 해서 에너지를 전달을 했어. 운동 에너지. 예, 가요? 질량 중심이 이동을 해서 매질의 이동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을 하면 우리는 그걸 운동 에너지라 그래. 근데 매질은 진동하는데 에너지를 전달하지 않아.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단진동이라 그래. 마찰이 없는 매끄러운 면에 용수철을 매달고 질량 M짜리를 여기다 놓고 쭉 잡아당겼다 놓으면 띵 이러잖아. 진동을 하잖아. 뭔가 퍼져 안 퍼져? 안 퍼져. 이런 건 단순한 진동, 단진동이라 그래. 예, 가요? 그럼 파동이라는 말을 하려면 매질은 진동을 해주고 꼭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 돼. 선생님 팔을 잘 보시면 이걸 파동이라 그래요. 예, 가요? 팔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는데 뭔가 보시다시피 뭐가 움직여 이렇게. 예, 가요?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기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주기가 뭐지? 뭐 1회 반복하는 어쩌건데 주기는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시간이야. 주기는 시간 개념이에요. 주기는 시간이다. 예, 가요? 뭐 하는 시간이다? 1회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운동이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주기운동이라는 얘기는 1회 반복하는 시간이 있는 운동이니까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 시간을 주기라 그런다. 알겠나? 그래서 단위의 핵심 키워드가 시간이기 때문에 단위는 세크라고 할 거고 이걸 이제 대칭해서 T라고 쓰기로 합니다. 에? 영어로는 페리어드, 인터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타임에서 T라고 따온 것 같아. 주기는 T라고 할게요. 알겠나? 이건 약속이잖아. 그냥 기호로. 주기라고 한글로 쓰기 귀찮아서. 근데 여기서 핵심은 주기는 시간 개념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니네들이랑 나랑 만나는 것도 주기운동이잖아. 이때 주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진동수가 뭔 뜻이죠? 다 그냥 통용해서 문제 풀면서 다 읽어보고 들어봤던 얘기인데도 무슨 뜻이죠? 그러면 대답이 안 나오잖아 우리가. 용어 정리가 안 된 거야. 진동수는 진동하는 횟수야, 횟수.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 둘,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날 거거든, 진동하는 횟수는. 그래서 기준이 필요했던 거야. 그 기준이 뭐야? 1초야, 1초. 그래서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 그래. 그래서 단위를 뭐를 써? 헤르츠를 쓰지. 영어로는 프리퀀시라고 부르기 때문에 앞으로 F라고 쓰기로 합니다. 기호로. 오케이? 프리퀀시. 근데 이게 이제
대학교 가면 new로 바뀌어, new. 나도 되게 헷갈렸었어. 고등학교 때는 F, 프리퀀시 F라고 그러더니 대학교 가서 new, new 막 이렇게 하거든? 그때 가서 배우고. 자, 근데 주기하고 진동수 관계를 가만히 보면 0에서부터 여기 사이가 1초래. 그럼 1초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3번을 반복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3헤르츠라고 부르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 갑니까? 그럼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를 몇 개로 나누면 되는 거야? 3개로 나누면 되는 거지. 진동수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주기는 1초를 진동수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럼 애들은 책에 이렇게 박스 쳐서 나오면 역수 이렇게 외우는데 역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동수 위에 1이 왜 들어갔냐고. 진동수의 기준이 1초였으니까 1을 나눈 거야. t초 동안 2760개가 떨어졌대. 그럼 t초를 2760으로 나눴어야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 관계는 맞는데 역수인 이유가 진동수의 기준이 1초였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헤르츠. 그 다음 네 번째. 파장이 뭔 뜻이에요? 파장. 바지의 길이를 우리는 기장을 줄인다 그러고 몸의 길이를 재는 걸 신장을 잰다 그래. 그지? 이때 장자가 길이 장자야. 그래서 반복되는 한 구간의 길이를 우리는 파장, 파동의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위는 미터를 쓸 거고 얘는 영어로 하면 웨이브랭스라 그래. 웨이브랭스. 그래서 웨이브에서 W를 써오면 1이랑 헷갈려. 웍이랑. 그지? 랭스에 L을 써오면 또 헷갈려. 그래서 요렇게 써야. 그럼 얘는 알파, 베타, 세타, 감마 중에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 얘가 람다. 이거 사람 인자 아니야? 에? 어떤 새끼 들립자라는데 들립자도 아니고 람다라고 읽어야 돼. 람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폭이라는 말이 나와. 진폭이 무슨 뜻일까요? 진폭. 그냥 말 그대로 풀었으면 진동하는 폭. 그럼 아까 진동은 보여줬어. 질량 중심에서 이렇게 갔다가 오고 이렇게 갔다 오면 진폭이라 그래. 그지? 그럼 1m 갔다 오고 1m 갔다 오면 진폭은 2m야, 1m야? 1m야. 진폭이라는 건 항상 원점 중심에서 최대로 벌어지는 폭을 이야기해. 그래서 단위는 미터를 쓸 것이고 영어로는 amplitude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A라고 쓸 겁니다. 이 amplitude를 증폭을 시켜서 키워. 이게 진폭인데 이거를 우와 이렇게 키워. 그럼 이걸 증폭기, amplifier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기타나 마이크 같은 거 꽂는 걸 앰프 부르는 게 여기서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 앰프, 진폭이란 뜻이라고. 알겠냐? 그 다음 여섯 번째. 마루, 골, 또는 파면, 또는 위상, 파원. 자, 여기 보다시피 이런 단어들은 살면서 쓰지를 않아, 우리가. 그래서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 첫 단추를. 예를 들어 이만한 연못이 있는데 여기다 짱돌을 하나를 휙 던져. 그럼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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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 이렇게 퍼지겠지. 이때 파동의 원인이 되는 데를 우리가 파원이라고 그러고요. 오케이? 그 다음 물결파는 횡파인데 이렇게 퍼져나갈 때 이런 꼭대기점을 뭐라 그러냐? 산마루에서 따온 거야. 그래서 마루라고 불러. 오죽하면 아이스크림 이름이 호두맛의 꼭대기 호두마루라고 하겠냐. 그지? 그지? 이 꼭대기점을 마루라고 그래. 그럼 산과 산 사이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골짜기라고 그러지. 그럼 여기를 골이라고 불러. 이름이야 그냥 이름. 선생님 왜 여기가 골이에요? 이름이야 그냥. 이해 갑니까? 그러면 선생님 묻고 싶은 건 파동의 원인을 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파원에서 첫 번째 마루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예를 들어 파원이면 여기서 첫 번째 마루가 되는 지점. 그거는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계속 찾다 보면 점이 졸라 많을 거고 점을 계속 찍다 보면 선이 되겠지? 선을 계속 칠하다 보면 뭐가 돼? 면이 돼요. 그걸 파면이라고 불러. 오케이? 위상이 뭐의 줄임말? 위치와 상태. 파원에서 첫 번째 마루가 되는 점. 그게 위상이야. 위치와 상태가 똑같은 지점을 점으로 찍다가 선으로 만들고 선을 칠해갖고 면을 만든 걸 파면이라 그래. 그럼 거꾸로 한 파면에 있는 모든 점은 위상이 어떤 거야? 같은 거다. 이거지. 한 파면에 있는 건 위상이 같은 거야. 파면은 위상이 같은 점의 집단.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마루, 골, 파면, 위상, 파원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제 보태기를 한다면 파의 속력은
원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근데 파동이 한 번 껄떡거리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분에 한 번 껄떡거리는 동안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 그걸 파장이라고 그래. 이해가요? 파의 속력은 일단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낌적인 느낌으로 봐봐봐. 이거냐 차이야. 이거냐 차이냐. 누가 더 빨리빨리 전파되느냐. 그럼 파동 한 번 껄떡대는 동안 길이가 길면 쭉쭉 갈 거 아니야. 그럼 주기분의 파장. 근데 주기에 뒤집으면 람다 F, 이것도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라고. 너네들 이번 단원에, 지금 첫 단원에서 요 공식밖에 안 쓴다고, 우리가. 오케이? 그 다음에 파동의 에너지.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이거는 직관적인,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만한 쇠 기둥에 줄을 묶어, 여기다 리본을 이렇게 쬐매. 이렇게, 줄을 묶어. 하나, 둘, 세 개. 그래 놓고 여기서는 A, B, C라고 하면 5도 방정을 떨면서 흔들어. 그럼 열에 이렇게 가는 놈이 있고, 여유 있게 흔들어. 툭. 그럼 이쪽 기둥에 A와 B 중에 누가 에너지를 많이 전달할 것 같냐? A가 뭐가 큰데? 진동수. 진동수가 크니까 에너지가 많이 전달할 것 같아. 얘는 탁탁탁탁, 얘는 툭툭. 이해 가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서 여유 있게 치대. 크게 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B하고 C를 비교하면 얘는 진폭이 커. 진폭이 크면 에너지가 클 것 같지 않니?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지? 툭툭 치는 것보다 빵빵 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랑 진폭에 상관이 있겠구나. 이런 얘기인데, 파동이 퍼질 땐 이런 1차원적인 선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면으로 퍼지니까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야, 제곱에. 오케이? 그럼 진폭의 제곱, 진동수의 제곱. 진폭 2배, 진동수의 2배. 그러면 에너지가 16배로 커져요. 16배. 2 넣고 제곱하면 4, 16, 16배. 이게 갑니까? 자, 이게 파동학의 기본 개념이야. 그래서 파동의 용어 정리와 함께 두 가지 수식이 나왔고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이제 응용하는 example you 봐봐. exam 1. 예를 들어 여기다가 시간축 sec 이렇게 주고, 여기는 변위 이렇게 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 거리축 미터 이렇게 주고, 여기는 변위 이렇게 준다. 그래 놓고 파동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준다. 이렇게. 얘가 2초, 4초, 6초. 근데 얘는 이렇게 줘서 여기가 1, 2, 3, 4 이렇게 준다. 그래 놓고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줘야 지금 어떤 파동을 한 번은 시간에 따라서 한 번은 거리에 따라서 그린 그림이다. 이 그래프를 이해해야 돼. 얘는 뭐냐면 이렇게 가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찰칵 사진으로 찍은 거야.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찰칵 찍은 거야. 얘 가야? 그럼 얘는 뭐요? 여기 빨간색 분필을 봐봐봐.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파동이 움직일 때 빨간색 점은 위아래로 껄떡껄떡거리지? 그거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여기다 그린 거야. 그냥 이해가 가야? 그래서 얘는 시간에 따른, 얘는 거리에 따른. 그럼 그래프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물리량은 뭐가 있어? 그래프 가에서 알 수 있는 물리량. 이 그래프 가가 알려주는 건 한 번 껄떡거리는데 걸리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을 알려주잖아. 그걸 뭐라 그래? 주기. 그럼 주기가 끝이야? 주기를 알면 진동수는 세트 메뉴야. 그냥 역수관계니까요. 이해 가요? 그래프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물리량은 뭐가 있어? 얘가 뭐래? 거리래. 이러고 가고 있는 걸 착 찍었대. 반복되는 한 구간에 뭐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시작이면 여기까지가 한 번. 그지? 여기가 시작이면 여기까지가 한 번. 얼마겠어? 파장 2m라는 걸 알 수 있죠. 주기는 몇 초? 4초. 진동수는 4분의 1Hz. 이해 갑니까? 그 다음 나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물리량이 하나 더 있지. 나에만 나와 있는 거. 진폭 얼마? 2m. 4m 아니죠? 2m죠. 이해 가세요? 그럼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야 파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래서 0.5m/s. 이거 두 개를 조합해야만 속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알겠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형이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은 되게 착실한 거야. 그래프를 굳이 두 개씩 그려서 열심히 애들한테 가르치려는 선생님이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그잼 2 빠밤. 선생님들 갑자기 그림 그리기 귀찮아지면 이렇게 그려. 여기를 거리, 단위 미터.
여기를 변위 이렇게 주고서는 이렇게 줘요. 그럼 보조선을 그릴게. 편의상 설명하려고. 여기에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를 더 그려. 축 두 개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에다가 두 개를 더 그려. 그래놓고 오른쪽으로 진행 방향 이렇게 줘요. 진행 방향 오른쪽이라는 건 파동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화살표가 이쪽이었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랑 이거랑은 달라요. 이해 갑니까? 자, 이렇게 가는데 사진을 찍었고 진행 방향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빨간색이 노란색으로 가는데 1초 걸렸대. 그래놓고 여기다가 2, 4, 6, 8, 10 이렇게 줘요. 그러면 첫 번째 주기가 얼마고, 두 번째 진동수가 얼마고, 세 번째 파장이 얼마고, 네 번째 속력은 얼마일까요? 이걸 물어봅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도 봤다시피 파동은 정지영상이야 동영상이야 그러면 동영상이에요. 항상 그걸 염두에 돼. 파동은 동영상인데 그걸 시험지에다가 정지영상으로 내려고 하니까 한 짓거리가 찰칵 찍고 또 찰칵 두 번을 찍은 거지. 그럼 이것 찍고 이것 찍을 때 몇 초 걸렸다고? 1초 걸렸다고. 그럼 또 1초 후에는 모습이 어떻게 되겠냐. 이 봉우리가 여기가 있겠지. 이렇게. 이런 파란색 파동으로 바뀌겠지. 또 1초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봉우리가 한 칸 더 이동하겠지.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파동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빨강, 노랑, 파랑, 하양, 빨강 이런 모습이 나오면 한 번이 반복한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데 몇 초 걸렸다고? 1초 걸렸다고. 2초, 3초, 4초 가니까 한 번 반복하는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주기는 4초구나. 주기를 알면 진동수는 세트맨이구나. 그럼 파장은 아무 색깔로 봐도 몇 미터여야 돼? 빨강을 봐도 파랑을 봐도 하양을 봐도 여기가 시작이면 여기까지가 한 번이지. 이해 가요? 그럼 파장은 몇 미터? 8m. 그럼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파장 곱하기 진동수 해서 2m/s.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이제 가장 기본형이야. 근데 이제 묻고 싶은 건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진행 방향을 뒤집어서 바꾸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럼 빨간색이 노란색으로 가는데 1초 걸렸다는데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 가야 한 번인데 그 중에 세 번, 네 개로 나눈 것 중에 세 번째를 간 거에 주기가 1초라는 뜻이 되는 거지. 이해 가요? 이쪽에서 뜬 놈이 여기 가면 한 번인데 하나, 둘, 셋, 네 번 가는 것 중에 하나, 둘, 셋 간 게 1초래잖아. 4분의 3 주기가 1초라는 얘기야. 그럼 주기는 3분의 4초. 파장은 똑같고. 이해 갑니까? 그 다음. 아까 요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갈 때 반칙을 하나 가르쳐 줄게. 반칙. 어차피 파동은 이거냐 차이지. 그럼 요 점이 여기 가는데 얼마의 속력이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몇 미터 갔어? 2m 가는데 몇 초 걸렸어? 1초 걸렸어. 그러면 속력은 2m/s 직접 구할 수 있어. 그럼 속력을 미리 구해놓으면 아무거나 봐도 파장은 금방 구하니까 거꾸로 주기랑 진동수 구하는 건 껌이 되죠. 이제 가세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그잼 3 봐봐. 여기가 거리, 여기가 변위. 어떤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대. 그러면서 물어봐. A점, B점, C점, D점이 있어. 현재 아래로 운동하는 점은 누구냐? 아래로 운동하고 있는 점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횡파 같은 경우에는 점은 위 아니면 아래로밖에 안 움직여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에너지만 움직이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그럼 위 아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이 중에 아래로 운동하고 있는 점을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꼭 필요해. 진행 방향. 여기 안 나오면 못 풀어. 그러면 잠시 후에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얘기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니야? 아주 잠시 후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어긋나 있겠지? 이해 가세요? 그럼 노란색이 하얀색으로 가려면 A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래, B는 위에,
C는 위에, D는 아래. 그래서 답은 A, D. 요거만 답이다. 만약에 니네들한테 진행 방향이 왼쪽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잠시 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야 돼. 이렇게. 얘 가요? 그래도 A는 아래, B는 아래, C가 위에, D가 위로 바뀌어. 그럼 답은 A, B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 봤다? 이게 한 번 툭 쳐서 보내는 걸 펄스라 그래요. 근데 펄스에 어떤 사진을 주고 P점하고 Q점이 있는데 P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 Q는 내려가고 있대. 그럼 이 펄스는 오른쪽으로 가니 왼쪽으로 가니? 이걸 물어봐요? 이 펄스는 지금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거든?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잠시 후에 모습을 그려봐. 예를 들어 왼쪽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P는 위로 가야 되고 Q는 아래로 가야지 이 모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은 왼쪽이구나. 아니면 예를 들어 자기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봐. 잠시 후의 모습을 그려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P는 아래로 Q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답이 아니겠지. 답은 왼쪽. 이해갑니까? 알겠어? 지금 배운 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선생님이 지금 주고 있는 문제 유형들이 파동의 발생 파트의 가장 기본 개념인데 내가 요 파트에서 요거 세 가지만 잘 이해하면 다 풀려 문제는. 근데 내가 봤던 문제 중에 제일 독했던 게 뭐냐면 이거야. 둘 다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다 이렇게 주고요. 여기가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 여기를 D점 이렇게 주대. 그래놓고 그래서 일부러 안 준 건데 이 상황에서 문제를 뭘 물어보냐. 그래프 가는 그래프 나에 어떤 점을 그린 거냐. 즉 이렇게 가고 있는 놈을 찰칵 찍은 거고 얘는 시간에 따라서 이 중에 한 점을 잡아서 그린 건데 A, B, C, D 중에 누구냐 얘가. 문제가 이해가 안 되지 뭔 말인지 그지? 자 일단은 우리가 어디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 이 사진 장면이 시간이 0초일 때야. 시간이 0초일 때 변이가 얼마야? 0이지. 그러면 답은 A 아니면 C일 거야. B, D는 절대 안 돼. 그죠? 근데 얘는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가? 위로 가지. 그럼 현재 A하고 C 중에 위로 가는 점을 고르면 되는 거야. 그걸 구하라고 아까 가르쳐준 거야. 잠시 후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이렇게. 그럼 A는 시작하자마자 아래로, C는 위로. 그래서 얘는 C점이 되는 거야. A였으면 이렇게 그려졌어야지, 이렇게. 이게 A. 그죠? B였으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0초일 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어야지, 이렇게. 이게 가요? 이게 B.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다. 됐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파동의 발생 파트에 대한 건 뒤에 있는 많은 예제들을 풀면서 니네 걸로 만드시기로 하고요. 자, 선생님 이제 개론적으로 설명을 할 때 용어 정리를 한번 했고 파동의 예제를 들었고 그죠? 그럼 이제 뭐를 하느냐? 파동의 종류를 하려고 그래. 굳이 우리 책에는 소리하고 빛만 딱 따져갖고 뭐하러 이걸 파동을 전체를 하느냐 싶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소리가 이런 성질이 있대. 그럼 소리 아닌 놈은 어떤 성질이 있길래 얘가 이런 성질이 있는지 비교 대상이 없잖아. 그럼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래서 나는 파동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빛이 어디에 들어가고 소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로드맵 형식으로 설명을 할 거야. 알겠나? 파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른 기준이 있고 두 번째, 화면의 모양에 따른 기준이 있고 세 번째, 매질의 무에 따른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 자체가 나중에 파동의 성질이 되니까 눈여겨보셔야 돼요.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른 기준으로 나누면 두 개의 파동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횡파, 두 번째는 종파.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지 말고 횡자가 가로 횡, 종자가 세로 종.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횡단한다 그러고 이걸 종단한다 그러고. 자동차 찻길이 있는데 건너가라고 여기 그려놓은 선을 무슨 선이라 그래? 횡단보도라 그러지. 횡단보도. 그럼 선생님 질문. 이거 가로야 세로야? 가로야? 이렇게 보면 세로잖아. 그럼 은연중에는 이런 법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기준선을. 얘 가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기준이 중요한 거야. 기준. 누구에 대해서 가로고 누구에 대해서 세로냐. 둘 다 공통의 기준은 진행 방향이에요.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매질이 가로 수직으로 진동하면 횡파, 세로 나란하게 진동하면 종파. 그럼 이 매질은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는 걸 횡파라 그래. 웨이브.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행 방향에 대해서. 그럼 종파는 나란하게 좌우로 움직여. 진행 방향이 나란하게 움직이니까 뭘 켰다가 펴졌다가 뭘 켰다가 펴졌다 뭘 켰다 펴졌다 이래. 그럼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 얘가 너무 많아. 못 외워. 나도 못 외워. 감당 안 와. 딱 두 개 있는 게 얘야. 우리 배우고 있는 소리와 지진파의 피파. 그럼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야. 소리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이며. 이해 가야? 책에는 그렇게 한 줄만 나와. 그럼 그게 아닌 다른 파동은 무슨 파인지를 안 가르쳐 준다고. 매질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가 소리에 들어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 파면의 모양에 따른 기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미술학원 안 다니면 못 가르치는 단어예요. 파면의 모양이라는 게 뭐냐? 파의 원인이 면에서 출발하는 놈이 있어. 파의 원인이 면. 그럼 얘가 퍼져나갈 땐 이렇게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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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러면 한 배 멀어졌을 때 면적이 이렇게 나와. 이런 걸 평면파라 그래. 그 다음 원형파도 있고요. 그 다음 구면파도 있습니다. 평면파는 보다시피 파의 원인이 면에서 출발해서 쭉쭉쭉쭉 퍼져나가는데 한 배 멀어진 면적 하나, 두 배 멀어져도 면적이 하나, 세 배 멀어져도 면적이 하나.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 여기서 누가 빛을 쐈는데 선생님 눈깔의 동공 크기는 그대로야. 그러면 한 배 멀어졌을 때 내 눈깔에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를 2라고 하면 두 배 멀어져도 2고 세 배 멀어져도 2야. 따라서 평면파는 에너지와 거리가 관계 없다. 졸라 멀리 보낼 수 있다. 어떤 게 여기에 들어가? 레이저가 여기 들어. 레이저. 그래서 전구를 키면 전구가 퍼지면서 약해지는데 레이저는 일직선으로 날아가니까 되게 멀리 있는 데까지 빈포인트로 지시할 수 있고 이렇게 저격총할 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멀리 있는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돼? 오겐키 데스까! 하고 손을 모으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주둥아리 그냥 벌려갖고 야! 하고 소리 지르면 소리가 이렇게 퍼져. 근데 이거를 요만한 대롱 같은 데다 놓고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날아가. 이렇게 평면파로. 그래서 꽤나 멀리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모으는 거야. 그 현상을 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평면파. 레이저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매질이 고체인 경우를 들 수 있어. 자, 뒤에 있는 학생하고 나 앞에 막대기를 놓고 얘를 빵 100으로 치면 100으로 땅 때릴 거 아니야. 그죠? 매질이 고체인 경우. 자, 그 다음 원형파 같은 경우엔 파의 원인이 선에서 출발을 해. 선. 오케이? 얘는 파의 원인이 면. 그럼 얘는 파의 원인이 선. 그럼 퍼질 때 어떤 모양이냐면 높이 변화 없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변하니까 원기둥 모양으로 퍼져요. 그걸 갖다가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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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봐서 뻥 하고 뽑으면 얘가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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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퍼져요. 그럼 한 배 멀어지면 면적이 하나라고 칠게. 두 배 멀어지면 이런 면적 몇 개 생겨? 두 개 생겨. 세 배 멀어지면 면적 몇 개 생겨? 세 개 생겨. 왜? 높이 변화 없이 가로막 1대, 2대, 3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이따만한 길다란 스피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귓바퀴의 크기는 그대로잖아. 귓바퀴. 그럼 내가 가까이서 들으면 아마 시끄러워 이렇게 되겠지. 두 배 멀어지면.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가 2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원형파는 에너지가 거리에 그냥 반비례해요. 한 배 멀어지면 하나, 두 배 멀어지면 2분의 1, 세 배 멀어지면 3분의 1. 그지? 근데 있잖아. 대부분의 웬만한 책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요. 왠지 알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연계, 자연발생 파동은 없어요.
자연에서 이렇게 그냥 지가 알아서 만들어지는 파동이 없어.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 수심이 똑같은 연못에 막대기를 쑤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천장이 똑같은 뻥 뚫어진 광당에 천장에서 바닥까지 스피커를 때린다든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는 이런 걸 안 만들어져. 그래서 원형파는 안 가리키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파이원이 면, 파이원이 선, 구면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example. 얘 어떤 게 들어가느냐? 98%. 98%도 아니고 99.8%. 거의 대다수. 얘가? 그럼 니네들한테 야 이거 무슨 파냐? 아 일단 구면파요. 그럼 98% 정답이요. 그냥 대다수의 파동이 다 구면파요. 니네 예를 들어 물리 문제를 푸는데 누가 핸드폰 이렇게 하는 스마트폰 딱 들고 있는 사진이 딱 나왔어. 이거 무슨 파야? 에이씨 여기 소리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그지? 전파도 날아다니고 얼마나 많아. 근데 구면파요. 그럼 일단 정답이라니까. 셋 중에는. 98%니까. 요런 거 있잖아. 레이저나 매질이 고체인 특수한 경우 빼고는 다 구면파야 그냥. 그러면 구면파가 뭐냐? 파면이 면, 파의 면이 선, 얘는 파의 면이 점이겠지. 점이 퍼져나갈 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리면 이걸 뭐라 그래? 동심원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미술학원 선생님이 요건 명암 처리를 꼭 해줘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오케이? 그럼 구면이 돼. 그럼 쭉쭉쭉 잡아서 뻥. 깜깜한 방 안에 선생님이 촛불을 켰다고 쳐. 촛불. 이게 무슨 파? 아 일단 구면파요. 그럼 정답이라고 해? 근데 가까이에서 내가 눈가를 대고 쳐다봐.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새끼 뜨거워요. 그러는데 뜨겁기 전에 눈부셔. 그지? 2배 멀어져. 그럼 내 눈가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아까에 비해서 몇 분의 1? 4분의 1. 그 다음 3배 멀어지면 면적이 몇 개? 9개. 얘는 가로 세로 같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 에너지가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그게 몇 번? 98번. 이제 갑니까? 그럼 아직 내가 지진 파면 몸에 하나도 안 가리켰는데도 물어본다고. 야 지진이 터졌거든. 지진이 터졌는데 거기서 1km 떨어져 있는 지점이랑 진앙지에서 1km랑 진앙지에서 4km가 있어요. 에너지가 몇 배? 거리가 1대 4. 몇 배? 16분의 1배. 제곱에 반비례. 뭔지 몰라주대. 그냥 98%니까. 알겠어? 2016년이었지? WHO,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 세계 건강 보건기구. 거기서 충격적인 발표를 해요.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보다 뇌종양 걸릴 확률이 60%가 높대. 니네 담배 피는 사람이 폐암 걸릴 확률이 담배 피면 폐암 걸리는 거 알지? 사진도 박아놓고 백해 무익해. 다 알아. 근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말보로 사장이 나와서 그랬다고. 그 직접적인 증거를 찾으면 자기 담배에서 다 처분해서 사회 환원시키겠다고. 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랬겠니? 밝히기가 힘들어. 그럼 역학조사를 통해서 흡연자 중에 폐암 걸린 사람을 보면 30%밖에 안 돼. 흡연자 중에 폐암 걸린 사람 30%라고. 근데 핸드폰 쓰는데 뇌종양 걸릴 게 60%라고. 졸라 무서운 거야 이거 수치가. 그 사람들 다 놀랬거든? 헐, 퀴리 부인 생각나잖아. 무식해갖고 여기다가 막 라즘 들고 다니면서 야 이거 방사능 나와 신기하지? 이러고 있다가 백혈병으로 죽었잖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직 모르니까. 막연한 공포가 있었거든. 그래서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 WHO에서 그럼 겁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안을 설명을 해줬어. 어떻게 하라는 줄 알아? 핸드폰을 1cm만 떨어뜨려서 통화를 하래요. 바짝 붙었을 때 1mm라고 치자. 귀에다가. 근데 1cm 떨어뜨리면 10mm지. 거리가 몇 배 커졌냐? 거리가 100배면 에너지가. 100배의 거리가 커지면 에너지는 제곱분의 1, 만분의 1배로 줄어드니까 훨씬 효과적이다 이거지. 그러면서 걔네들이 핸드폰을 3cm만 떨어뜨려서 하면 좋고요. 핸드폰을 여기 속주머니에다 넣으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뒷주머니에다가 넣으면 백혈병 걸릴 수 있고요. 앞주머니에다 넣으면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럼 핸드폰을 이러고 써야 돼. 이러고 이러고. 그래서 걔네들이 한 얘기가 핸드폰을 가방 같은 데다 넣어서 멀리 떨어뜨리고 이어폰을 쓰시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그래 그냥 빨리 죽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러고 사느니. 알겠냐? 요거 구면파에 대한 내용 논술이나 구술에 나올 수 있어요. 2016년에 실제로 팩트로 나왔던 얘기니까
오케이? 거리가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몇 파? 98%. 그걸 구면파라고 한다. 요거만 기억하면 된다. 그럼 다시 소리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이며 에너지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구면파이다. 당연히 그냥 되지 이제. 오케이? 마지막 결론이 매질의 유무에 따른 기준으로 나누면 매질이 꼭 있어야 되는 파동과 없어도 되는 파동이 있어요. 매질이 꼭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탄성파라 그래.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땐 역학파라고 배웠는데 이름이 바뀌었어. 탄성파라고. 매질과 매질의 탄성 에너지로 전달이 된다. 그럼 봐봐봐. 매질이 꼭 있어야 되는 거. 누가 들어가겠니? 그러면 물결파. 물결파의 매질이 뭐요? 물! 물 없으면 물결파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지진파. 지진파의 매질은 뭐야? 지각. 땅 없으면 지진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얘 가야? 그럼 여기에 소리가 들어가. 소리는 탄성파로서 매질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된대. 그 증거를 대보이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태양이라고 그러고 태양은 46억 년 동안 핵융합 반응으로 빠바바바바 폭발을 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빛 에너지가 지구에 46억 년 동안 도달을 해서 햇빛이 비치는 여기를 우리는 낮이라 그러고 그림자로 들어간 걸 팝이라 그래. 그럼 태양의 빛은 도달을 하는데 태양 터지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지요. 이해 가요? 왜? 태양의 대기와 지구 대기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가 매질이 없는데도 전달되는 파동이었다면 우리는 365일 하늘에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어야 돼요. 그럼 아마 지구인들은 귀가 태화가 될 거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이렇게 소리로 커뮤니케이션을 못 할 거야. 그럼 어떻겠어? 수화를 했겠지. 막 이렇게 수화로 수업을 했든가 아니면 텔레파시? 막 되게 웃겼을 거야. 텔레파시로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수업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다 가는 거 아니야. 그죠? 다행인 줄 알아. 어색할 뻔했어. 우리 서로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갈 뻔했어. 이제 소리가 다 탄성파야. 매질이 없으면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스타워즈 같은 영화 보면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갑자기. 선생님 스타워즈 영화에서 소리 나준대요. 우주에서 막 뿅 그럼 3시간짜리 영화 틀어놓고 극사실주의로 소리를 안 내? 그럼 애들 이러고 있다가 다 잔다고. 그래서 소리를 효과음을 낸 거지. 원래 우주에선 소리가 안 들려요. 알겠습니까? 뭐 없어도 되는 파동이 있대. 매질이 없어도 되는 파동. 그걸 통칭해서 전자기파라고 하고요. 이 전자기파는 우리 3단원 뒤쪽에 빛 다음에 또 나올 거니까 미리 땡겨서 할게요. 전자기파. 전자기파에는 뭐가 있냐? 그럼 라디오파가 있어요. 라디오파. 라디오파 옆에 마이크로파가 있고요. 마이크로파 옆에 적외선이 있고요. 가시광선이 있고요. 자외선이 있고요. X선이 있고요. 감마선이 있어요. 이걸 통칭해서 전자기파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얘네들은 뭐라고 불렀었냐? 전파구나. 얘는 뭐라고 불렀었지? 빛이구나. 얘는 방사선이구나 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셋 다 똑같은 거야. 이해가요? 알고 보니까 셋 다 정체가 똑같아. 전자기파로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돼. 증명을 해봐야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이랑 지구랑 교신할 때 전파로 교신을 해. 매질 없어도 돼요. 그죠? 9억 마리의 별빛이 지구까지 도달을 해. 매질 없어도 전달이 돼. X선, 감마선, 블랙홀 같은 거 허블망원경에서 측정해보면 우주의 한 구탱이에서 갑자기 감마선이랑 X선이 심하게 방출이 된대. 그럼 거기 가만히 있는 우주에서 갑자기 왜 방출해? 주변의 물체를 빨아들이면서 에너지를 뱉어냈겠지. 그거 측정이 돼요. 이게 갑니까? 태양에서도 X선, 감마선 엄청 오고 있거든.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인데 원래 3000켈빈 이상 되면 나오는 게 감마선이야. 핵폭탄 터질 때. 얘가? 그럼 6000켈빈에서 나오는 감마선 어마어마하게 셀 거 아니야? 그럼 1차적으로 이게 태양이고 이게 지구인데 멀어지면서 전자기파는 구면파노니까 에너지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에서 줄어들었고 그 다음 지구에 도착할 때면 지구에는 뭐가 있어? 대기권에 보면 열권, 성층권, 중간권, 그지? 대륙권? 그 중에서 성층권에 뭐가 있어? 오존층이 있지. 그 오존층에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농축된 분자들에서 많이 흡수를 당해. 그래서 지구 표면에 이것들이 도달을 안 한다기보다는 약하게 오는 거야. 그래서 항공기를 타고 우주로 성층권 위로 올라가서 날아다니잖아? 그러면
지상에 있을 때보다 X선을 많이 조이겠지. 몸에 좋겠어? 안 좋아요. 그래서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 몸에. 분당 엑스레이 몇 장 찍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합쳐서 전자기파라고 하고요. 얘는 그럼 공통적으로 진공에서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ms로 다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선생님 전파가 빨라요? 빛이 빨라요? 그럼 무식한 거야. 똑같은 거요. 이해 가요? 선생님 방사선 터졌을 때 빛의 속도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광속 불변의 원리.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서 빛의 속도로 보면 빛의 속도로 보여. 이해 가요? 셋 다 빛의 속도요. 그럼 무슨 차이냐? 여기서 가면 이렇게 자글자글자글자글해져. 파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 속력은 광속으로 다 똑같다고.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면 뭐가 커지지? 진동수가 커지지. 그럼 진동수가 커지면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하고 진동수가 관계 있는데 보시다시피 진폭은 똑같지. 진동수가 커지면 에너지가 어때? 세져. 그래서 직진 투과성이 강해져. 잘 뚫어. 이쪽으로 가면 파장이 길어. 파장이 길면 회절을 잘해. 좀 이따 배울 건데 회절이 커지면 멀리 가는 성질이 있어. 얘 가야? 그래서 라디오파가 RF라 그래서 장거리 무선 통신할 때 쓰이는 거야. 라저 이런 거 할 때. 우주선 교신할 때 RF. 그 다음 미들 프리퀀시. 그 옆에 하이 프리퀀시. 그 옆에 VHF, 베리 하이. 그 옆에 UHF,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진동수에 따라 이름이 이렇게 다르고. 그 옆에 넘어가면 마이크로 대. 얘보다 더 높아졌어. 몇 기가대역으로 막 올라가고 있지 요즘에. 얘 가요. 여기가 이제 뭐 핸드폰이나 텔레비나 DMB나 이 대역이 수신 대역 여기고, 마이크로파하고 적외선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여기서 나오는 전자기파는 희한하게 H2O 물 분자하고의 공진 주파수가 맞아요. 그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놈은 희한하게 물만 만나면 진동을 시켜. 그럼 물 분자끼리 막 진동해서 비벼지면 뭐가 나와? 때가 나오죠. 그죠? 때하고 함께 열이 나와.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수분 자체를 가열시키는 거기 때문에 바짝 마른 오징어는 안 구워져요. 물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사기 그릇에다가 물을 담고 라면을 끓여봤냐? 군대 가봐봐. 전자레인지로 못하는 음식이 없어. 라면 끓이고 나는 닭도 익혀봤어 거기다가. 내 쫄다고 시켜갖고. 2시간 동안 닭이 이러고 냉동 닭이 이러고 돌아가는 걸 쫄다고 이렇게 지켜보고. 걔 아마 정신병 걸렸을 거야. 그래서 기름이 쪽 빠져갖고 맛있더라고. 어쨌든 수분이 없는 놈은 익히지가 않아. 사기 그릇에다가 물을 넣고 라면을 끓였는데 그릇은 차가운데 물만 끓어. 고구마 감자를 렌즈에다 끓이면 안에서부터 익어. 그 안에 있는 수분을 가열시키기 때문에. 이게 가해? 오케이? 근데 이 전자레인지 옆에가 뭐가 있냐? 이름이. 적외선이지. 얘가 이름이 왜 적외선이고 얘가 왜 가시광선이고 얘 이름이 왜 자외선인 줄 아니? 가능하다가 볼시. 뾰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가능하다가 볼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 준호초 파남보. 빨간색을 한자로 적색이라고 그러니까 적색 바깥쪽을 적외선. 적외선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열기라 그래. 열기. 가시가 아닌 걸로 봐서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빛이래요. 그게 뭐냐? 얘가 되게 뜨거운 난로면 안 만져봐도 따뜻함을 느껴져. 가까이만 있어도. 눈에 안 보여도. 그게 열기잖아. 그게 적외선이야. 그래서 형광등은 쬐면 안 따뜻해. 근데 백열 전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쬐면 따뜻해. 왜냐하면 그 두 개에선 적외선이 나와. 그럼 우리가 적외선을 쬐면 왜 따뜻하냐? 열기가 왜 생기는 걸까? 이 옆에가 얘였잖아. 인체 80%가 뭘로 돼 있어? 물. 실제로 얘랑 비슷한 대역에 적외선이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을 진동시켜서 따뜻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다 팔뚝 넣고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뒤지는 거요. 내상 입어. 안에서부터 익어버려. 신경계부터 파괴돼.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문 열자마자 퉁 꺼져버려 알아서. 안전장치가 다 돼 있어. 알겠니? 그래서 열기, 적외선. 근데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중에 누가 제일 멀리 갈 것 같아? 그만 얘기했잖아. 이리 갈수록 멀리 간다고. 세 개 중에는 적외선이 제일 멀리 가지. 그래서 적외선 야간 투시경이 있는 거야.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적외선경으로 더 멀리까지 보이는 거야. 그럼 다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어떤 빛깔이 제일 멀리 갈 것 같아? 이쪽으로 갈수록 멀리 간다고. 그럼 이 안에서는 빨간색이 제일 멀리 가.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계 전체 전 세계가 자동차 정지등 신호등은 다 빨간색을 쓰는 거야.
안개 낀 날도 멀리서 보여. 자동차 브레이크 등을 빨간색을 다 쓰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어. 근데 다 그렇게 쓰는 거야. 높은 빌딩에 비행기 부딪히지 말라고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그거 다 빨간색 등 쓰는 거야. 군대 가봐. 산에서 훈련 중에 담배를 쫙 피잖아? 그럼 영창 가. 이게 뭐 산불 때문인 줄 알아? 아니요. 실제 전쟁 났을 때 산속에서 담배를 쫙 빨면 빨간 불똥 있지. 빨간색이지. 반경 2km에서 보인대. 그럼 깜깜한 산에서 스나이퍼가 총 이렇게 겨누고 있다가 빨간불 들어오는 데다 갈기면 담배를 이렇게 피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서 필 거 아니야. 그럼 헤드샷이야. 그래서 담배 피면 그래 죽는다 그래. 알겠냐? 자, 그럼 빨주노초 파남보 빛깔 보라색은 제일 멀리 못 가겠지요. 그죠? 그다음 보라색 바깥쪽을 한자로 자색이라 하니까 자외선이라 그래. 그럼 자외선은 에너지가 세서 균을 태워 죽여버려. 살균 작용. UV 이태원 프리덤 UV 균을 태워 죽여버려요. 그래서 피부에다가 노출을 시키면 우리 표피하고 진피를 살짝 1도 화상을 입히는 거야. 그래서 피부가 까맣게 죽어. 그걸 선텐이라 그러지. 이해가? 그래서 1도 화상 예쁘게 입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선텐 잘못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자빠져 있다가 여기 허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손 가슴에다 이렇게 하고 했다가 여기 손자국 나고 이러면 되게 민망해져. 그래서 1도 화상 예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뭐 수영복 자국 이런 거 안 나려면 80도씨 끓는 물에 3초만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80도씨가 라면이 익는 온도예요. 그걸 욕조에다 받아놓고 풍덩 들어가서 하나 둘 셋 하고 나오면 돼요. 아마 3초가 3년 같을 거예요. 그죠?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몸에다 기름을 싹 바르고 전기 구이하듯이 이렇게 뒤집으면서 익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전신에 1도 화상을 입히고 나면 그날 밤에 뒤져 잠 안 와서 온몸이 후끈후끈 돼갖고 막 거기다가 막 감자 바르고 그지? 그래서 이제 진정이 되면 1도 화상 자국이 까맣게 나왔다가 가을에 새살이 돋으면 이게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거 자꾸 하면 피부 암 걸린대. 알겠냐? 이 UV 균을 태워 죽여. 근데 요거보다 더 세지면 그때부터는 뚫어. 얘는 태워 죽일 망정. 그래서 자외선 살균기들은 다 보라색 불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옆에 가보면 X선 있지. X선은 다 뚫어. 뭘 뚫어? 유기물을 뚫어. 탄소화합물들. 그럼 얘가 못 뚫는 건 뭐야? 금속이야. 그럼 사람 몸속에 있는 유일한 금속이 뭔지 아냐? 칼슘. 칼슘 금속이야. 칼슘과 인으로 갖다가 뭉쳐놓은 뼈다구. 뼈다구는 못 들어.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살덩어리는 통과해서 꺼멓게 나오고 엑스레이에 뼈다구는 하얗게 나오는 거야. 못 들어서. 목걸이를 끼고 사진 찍으면 목걸이 자국만 하얗게 나오는 거야. 100원짜리 상 끼고 나오면 100원짜리 동전은 못 들어요. 금속은. 그게 X선이야. 그 의료에 사용을 하지. 알간? 요거 다음에 이게 이름이 왜 X선인 줄 알아? 이것저것 막 뭐 라디움 막 이런 거 갖고 방사선 갖고 장난치다가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한 거야. 근데 이건 뭐지? 자외선도 아니고 이건 뭐지?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이름이 X선이야. 미지수 X야 이게. 진짜로 그래. 감마선은 아까 얘기했지만 3000켈빈 이상 되는 온도. 그 주변에 있던 전자가 들떴다 내려오면서 쏟아지는 엄청난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는 다 뚫어요. 딱 못 뚫는 게 납이라는 금속하고 3m 두께의 콘크리트. 3m 두께의 콘크리트하고 납을 못 뚫어. 그래서 원자로를 3m 두께의 콘크리트로 이렇게 감는 거야. 오케이? 방공호.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터트려도 난 살겠다. 그래서 땅에다가 방공호를 지으면 벽을 3m 두께로 육면체를 다 쌓든지 아니면 납을 싹 발라야 되겠지. 방사는 안 튀어들어오게. 그럼 납 중독으로 죽겠죠. 몸이 비틀어지면서. 그냥 죽자. 알겠어요? 자, 여기 이제 전자기파인데 얘네들 공통점은 뭐야?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뒤에서 설명 나오면 또 쓰고 하기 귀찮아서 땡겨서 해버렸어요. 여기까지는 필요 없었지만 기억해둘 거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가 배울 게 소리하고 빛이었지. 소리는 매질의 진행방향과 진동방향이 나란한 종파이며 에너지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구면파이며 매질이 꼭 있어야 되는 탄성파다. 정리 끝? 알가? 빛은 매질의 진행방향과 진동방향이 여기 없잖아. 수직인 횡파이며 에너지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구면파이며 그래서 별빛은 멀리에서 오면서 약해지는 거라고. 알가? 전파는 그래서 가면서 멀어지면서 약해지니까 중간중간에 기지국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해 가요? 그 다음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되는 파동이라고. 빛은.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두 가지만 더 설명하면 돼. 그게 뭐냐? 소리의 종류법은. 소리는 두 가지가 있지 않니? 첫 번째, 가능하다가 들을 청, 가청, 주파수. 아까 보는 게 가능한 걸 가시라 그랬지. 듣는 게 가능한 걸 가청. 가청 주파수는 20에서부터 2만헤르츠. 이것도 예민한 귀나 2만헤르츠까지 들어가지. 이어폰 끼고 음악 크게 듣고 이런 사람들은 나이 먹을수록 둔해져. 그래서 옛날에 팀벨이라고 그래서 10대만 들을 수 있는 벨소리가 있었어. 17,800헤르츠인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억울해 뒤지겠어. 애들은 뭐 켜놨더니 선생님 안 들려요? 뭐가 임마? 그랬더니 비비비비 소리 안 들려요?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게 이제 10대만, 귀가 연한 10대만 들을 수 있는 팀벨이 있었고, 어른들은 안 들려. 오케이? 근데 어쨌든 보통은 2만헤르츠 넘어가면 사람 다 못 들어. 이걸 뭐라 그래? 못 듣는데요. 초음파라고 하죠. 초음파. 초음파는 소리가 아닌 게 아니야. 소리인데 우리가 못 듣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칠판을 손톱으로 긁으면 욕 나와. 아씨 하고 욕 나와. 왜? 에너지가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진동수가 높으면 에너지가 커서 귀가 괴로워. 그래서 욕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옆에서 시계 유리를 막 이렇게 긁고 있어. 이렇게. 그럼 니네들이 너 뭐 하세요? 이러겠지. 안 들려서 그래. 이거보다 더 괴로운 소리가 들리는데. 넘어가 버린 거야. 그 옆에 지나가는 박쥐나 돌고래가 아 시끄러 이러겠지. 알겠냐? 박쥐 돌고래는 초음파를 쓰니까. 그 다음 그냥 우스갯소리고. 그 다음에 소리의 3요소 이게 중요하죠. 소리의 3요소. 우리가 소리가 다르다 인지하면 세 가지가 다른 거야. 첫 번째가 뭐지? 높이. 두 번째가 뭐지? 크기. 세 번째가 뭐지? 맵시.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해하기 힘들게. 소리의 높이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냐? 음정이지 음정. 음계.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런 거에 음계. 그럼 크기는? 야야 볼륨 좀 키워봐라. 볼륨. 라디오 볼륨. 그게 크기야? 맵시라고 나오는 처음 듣지. 맵시가 뭐야? 음색. 영어로 톤. 야, 저 가수 톤 죽인다. 이거 있잖아. 소리의 색깔. 알간? 그럼 이걸 물리적으로 보면 높이는 진동수랑 관계돼 있고 크기는 진폭, 맵시는 파형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높이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그다음 작은 소리, 큰 소리. 진폭이 크면 큰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이해 가냐? 그다음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크기로 띵 하고 돌을 쳤는데 피아노 도 소리는 띵, 기타 도 소리는 띵. 이해 가야? 파의 형태가 다르면 들으면서 이거 무슨 악기인데 하고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수들도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어떤 놈 목소리는 듣기도 싫고 어떤 놈 목소리는 와 이러는 거 있지. 그게 이거 톤이야 톤. 오케이? 이건 타고나는 거야.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 주접 떨고 봐봤자 어차피 예선전 할 때 마음에 다 정해져. 그 심사위원들은.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 타고나는 거라. 음정, 박자, 감정 처리 연습시키면 돼. 근데 대부분 보면 이거 보고 처음에 다 뽑아. 그 뒤부터는 다 쇼야. 알간? 자기가 태어나기를 음정이 예를 들어 음색이 기가 막혀. 버나드 박이나 얘처럼 음색이 기가 막혀. 그럼 어떻게? 가수해. 근데 그러지 않아? 공부해. 알겠어요? 주접 떨고 노래한다고 깝치지 말고. 자,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니?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여자들은 목소리가 높겠지. 그리고 크게 지르지. 그러면 에너지가 졸라 세지지. 그래서 여자들은 목소리가 무기인 거야. 하면 귀가 많이 아픈 거지. 실제로 저 중국 고전 무술 중에 사자후라는 무공이 있대. 가만히 있다가 빡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지. 존나 치사한 무공이죠. 주먹이 날라오면 맞고 피하기라도 하지. 가만히 있다 빡 소리 지르면 이미 귀에서 피가 찡 나고 있어. 막을 수도 없어. 그게 사자후요. 알간? 진폭과 진동수가 커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질문.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끝에서 여학생이 선생님 불러. 명상! 그럼 소리가 무슨 파로 퍼져요? 일단 구변파,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럼 에너지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막 줄어야 돼. 근데 에너지는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해. 맞아? 그럼 둘 중에 누가 줄어야 돼? 얘가 가면서 고면파로 퍼지니까 거리가 커져서 에너지가 막 줄어야 돼. 그럼 둘 중에 누가 줄어야 돼? 진폭이 줄어야 돼? 진동수가 줄어야 돼? 둘 다 줄어야 돼? 만약에 진동수가 줄으면 이렇게 돼. 명샘! 소리가 미용샘. 음성 변조가 일어나야 돼. 그지? 근데 우리 들어봤지만 멀리서 들은 여학생, 소리 지르는 여학생 소리는 여기서도 여자 목소리로 들려. 대신에 어떻게 들리냐면 작게 들려. 진폭이 줄어요. 명샘! 하고 소리의 진폭이 확 줄어요. 알겠나?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거다. 소리의 속력. 앞으로 너네들이 속력, 물리 문제를, 여기 소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 파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런 문제 풀 때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음속은 일정하다 이런 말을 안 줘요. 근데 그 상황상에서 얘가 일정한 걸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고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나? 그럼 소리의 속력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 딱 두 가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가 매질, 두 번째가 온도. 매질과 온도가 바뀌지 않으면 소리의 속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질은 고체에서 제일 빨라요. 3,400m/s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액체. 그냥 일반적인 온도에서 액체에서 속도는 1,500m/s 정도 돼요. 반 정도 돼요. 그 다음 공기. 공기에서는 340m/s 정도 돼요. 10배 정도 차이 나요. 이유가 왜 그러냐? 고체들은 분자들이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으니까 툭 치면 주룩주룩 전달되지. 그게 10배나 빨라. 액체는 불규칙하지만 가깝게 있으니까 두루루루룩 얘가 기체는 미친놈들처럼 날아다니니까 제일 느려. 근데 그게 340. 오히려 진공에선 전달이 돼? 안 돼? 안 되더란 얘기지. 소리의 속력은 총알의 속력보다 느려요. 총알의 속력이 500m/s 그대로인데 소리의 속력은 340이니까. 실제로 비행기들은 요즘에 소리의 속력을 돌파하고 나가지. 마하 1.0 이렇게, 마하 2.0, 3.0 이렇게. 알겠나? 온도를 설명해 볼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가 어떻게 움직여요?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죠? 기체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므로 온도가 높아지면 속력도 어떻게 돼? 증가한다.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걸 왜 내가 강조를 하냐면 어떤 놈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여자 목소리가 진동수가 높다며요. 그럼 파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 여자 목소리가 속력이 더 큰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속력은 매질이랑 온도가 바꾸는 거니까 같은 공기에 같은 실내 온도라면 얘가 그대로고 얘가 커지면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 가요? 오케이? 안 그러면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바리톤 중창단이 딱 있어. 멀리서 들었어. 그럼 여자 목소리가 소프라노 목소리가 더 빠르니까 이렇게 도착해? 동시에 도착해. 동시에 들리잖아. 이해 갑니까? 속력은 온도하고 매질 안 바뀌면 안 바뀌어. 그 다음 아까 3단원에서 우리 책에 우리 이번 물리에서는 잘 다루진 않는데 나온 김에 3단원에서 소리하고 빛의 속력 다루잖아요. 빛의 속력은 누가 결정할 것 같냐? 빛의 속력도 첫 번째 매질, 두 번째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근데 얘는 헷갈리기 딱 좋은 게 뭐냐면 얘는 분자들의 충돌로 전달되는 탄성파지. 얘는 분자들을 뚫고 지나가는 전자기파야. 그럼 걸리적거리면 더 느려져. 그래서 얘는 진공에서 제일 빠르다. 얘는 아예 전달이 안 되는데 제일 빨라. 그 다음 누구겠어? 기체. 그 다음 액체. 고체가 되면 분자들이 따닥따닥 있으니까 뚫기가 힘들어. 제일 느려.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따 굴절에서 나올 거라 미리 하는 거야. 그런데 온도는 높아지면 속력은 빨라질까 느려질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가 어떻게 움직여? 활발하게 움직여. 부피가 커져. 밀도가 떨어지지. 기체 밀도가 떨어지면 덜 걸리적거리겠지. 그럼 속력은 어떻게 돼? 빨라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온도가 높아지면 속력이 증가해. 아, 헷갈리지 않니? 얘는 똑같은데 얘가 또 반대해. 근데 원인이 달랐어. 얘는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속력이 빠른 거고 얘는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밀도가 떨어져서 덜 걸리적거려서 빠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요 정도. 자, 그래서 소리의 사묘소, 소리의 속력이라든가까지 더해줘서 소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그 세부적으로 이런 성질이 갖고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어요.